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후준석입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YTN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6월 1일 지방선거 치러지는 날 YTN 채널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YTN 선거 방송.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하고 새싹이 움트는 4월입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불이 거르지 않고 대풀이 되는데요. 지난 3월 4일에는 역대 최대 최장의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이번 한 주도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YTN은 대형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시민데스크 리뷰 Y 산불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산불이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40건 가까이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언론이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YTN의 산불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박사님께서 살펴주신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산불 주의 안내 문자를 자주 받습니다. 지난 주말 받은 문자에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앵커님도 받아보셨는지요? 제가 주의를 잘 안 기울여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주 지역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산불 심각성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4월 초반은 1년 중 가장 건조한 시기지요. 청명이어 한식, 이번 주 산불, 다시 빨간불 보도에서는 지금 시기에 강풍이 자주 불고 입산자가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산불 관련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산불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또 발생한 지역,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알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갖춰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YTN의 사회부와 전국부는 지역의 산불 관련 보도를 발빠르게 찾아가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6일 경북 봉화 16시간째 불 공중 진화 작업 준비 보도 내용을 보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발생한 전국의 산불 피해 소식을 다양하게 구성으로 신속하게 알려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혜수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보도 가운데 제보 영상을 적극 활용한 YTN 보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경북, 강원 산불 이틀째 제보로 들어온 긴박한 상황은 산불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저녁 늦은 시간에 산불이 발생해서 기자가 놓칠 수 있었던 현장을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을 통해 뉴스를 구성하면서 속보성과 현장성을 다 잡을 수 있었던 사례라 생각됩니다. YTN 홈페이지를 가보니 다른 방송사보다 제보 코너가 시청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차도 어렵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제보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YTN의 단독 보도들도 시청자들의 제보를 놓치지 않고 심층 취재를 이어나간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한시가 급한 재난 국면에서도 YTN의 강점이 두각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보 영상 점점 중요해지고요. 저희도 물론 이게 정확한 건지 실제 그 현장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잘 활용해서 보도했다 하셨는데 아쉬웠었던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제보 영상에 의존한 화재 상황 중계가 많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 영상이 산불의 피해 규모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피해 지역 이외의 시청자들은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이나 도로, 교량 등 주변 인프라의 상황, 대피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거든요. 산불이 집중되는 지역 대부분이 디지털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다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방송이 중요한 재난 정보 창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집중되기보다는 이재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평가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산불 보도에서 피해 지역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산불의 피해 경로에 따른 주민 대피 정보와 진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하남시 청량산의 불 아파트 단지 인접 초비상 대담에서는 산불 발생으로 긴급하게 뉴스가 전달된 상황이었을 텐데 빠르게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산불 대비 요령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진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었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뾰족한 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를테면 하단 자막에 바람 세진 않지만 날씨 건조, 또 확대될 가능성도와 같은 위험을 좀 과대 예측할 수 있게 하거나 오늘 저녁 경기 하남시 하감동 청량산의 불과 같은 자막에서는 분명한 시간의 표시 없이 오늘 저녁이라고만 해서 불명확한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쯤이나 깨를 써서라도 이 시작된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빗발쳐와 같은 자막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안전 안내 문자 및 또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좀 고려해 봄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중요하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지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김선중 YTN 해설위원 실장 오랫동안 현장 취재도 했었고 네. 사회부 취재 경험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인간이 산불 같은 대형 재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산불 같은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재난 관련 주간 방송사 역할을 하고 있는 24시간 보도 채널인 YTN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YTN은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규 방송 편성 시간을 과감히 깨고 즉각적으로 특보 상황으로 전환해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진을 급파하고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 현장을 단순히 보여주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뻔한 계도나 계몽성 보도에 국한돼서도 안 될 것이고요. 재난 발생에 앞서 각 지자체들의 예방 대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 산불 감시 인력이나 시설을 포함해서 소방 방제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보도를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90초짜리 짧은 방송 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의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산불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후 변화들 재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YTN 역할도 그만큼 더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이해수 평가원님 말씀해 주시죠.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지역민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솔숲 사라진 자리엔 잿더미만 우려 커지는 4월 산불. 이 보도는 지난 3월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기자가 직접 찾아가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또 4월 4일 방송된 산불 이재민 컨테이너 주택 입주, 주택 복구 망막 보도 역시 후속 보도로 전달했습니다. 산불 발발 이후의 후속 조치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진화되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곤 하거든요. 그 관심을 환기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 언론의 몫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뒤에 동해 산불 이슈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이재민의 트라우마도 감히 상상치 못할 만큼 클 텐데요. 물질적인 피해만큼이나 정신적인 피해도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보상과 피해 복구, 이재민들의 삶이 안정화될 때까지 끈기 있게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산불 위험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피해 규모와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한 공지, 그리고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복구 대책, 이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보도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언급하셨던 해당 보도를 보면은요,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30만 톤, 또 산사태 발생 위험까지 고려하면 이 피해가 막대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이 산불의 위험성과 또 피해에 대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되었고, 온실가스와 산사태 위험과 같은 2차 피해까지 언급해 주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원래 산림으로의 복원을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러한 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고 또 저희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YTN은 앞으로 더 좀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 재난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피해 대책을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재난 보도 당시에는 작은 부분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들이 이후 후속 대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외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다투어 현장에 찾아가고 주민들에게 대책을 약속했던 정치권이 실제 그 발언들을 지키는지 언론이 후속 취재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여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면 언론이 지자체와 정부 또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재난 상황에서 특히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참혹하고 가슴 아픈 피해 현장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재난 보도 방식도 이번 기회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산불 발생이 더 빈번한 미국이나 호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당장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산불 이동 경로와 대피로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꼼꼼한 취재도 중요합니다. 관계 당국의 발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적극 취재해서 산림청이나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어떤 국가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YTN의 산불 보도에 대해서 비판 또 격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것만은 꼭 유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거 두 분 정리 듣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평가원님. 산불은 진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산불을 비롯한 여러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장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재난 보도에는 방제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장 중계보다는 해당 지역민에게 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요. 재난 발생 이후에도 피해 수습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나아가 피해를 키운 법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세간의 무관심 속에서 이재민이 고투하지 않도록 다음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불 진화 이후의 상황을 끈기 있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 이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 네, 산불 재난 보도 매뉴얼 꾸준히 갱신하고 반복해서 훈련해야. 산불 재난이 우려되는 시기, 그리고 빈번한 시기가 매 반복됩니다. 이 산불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산불 재난 보도 매뉴얼을 점검하고요. 이를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피해 원인을 보도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무엇이고 또 인근 주민들이 산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제보 영상은 어떻게 YTN에 보내주면 활용될 수 있는지 고지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도 실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더 정확하고 유용한 YTN 뉴스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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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특파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세호 촬영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지 상황.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전하기 위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YTN은 현지의 특파원을 파견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에필로그 Y에서 준비한 우크라이나 특파원 특집 제2탄. 현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겠죠. 생생한 화면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분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김세호 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뉴스를 하면서 이제 영상 취재, 김세호 이런 이름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카메라 뒤에서만 항상 일을 하고 앞에 나오는 거는 거의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에 서는 것도 되게 좀 어색합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축하할 게 하나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또 상을 타셨다고요. 네, 그 공공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그 강희경 기자, 왕시용 기자와 함께 그 한국기자상 경제 부분에서 한번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자랑스러운 YTN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잘하니까 그런 상 받을 만한 아이템을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지난주 이승윤 기자님에 이어서 또 김세호 기자님이 오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좀 오랫동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건강합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처음에 폴란드로 들어갔다가 폴란드에서 이제 접경 지역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네. 몰도바 그리고 다시 루마니아로 왔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마지막에 입국을 했는데 그 외교부가 예외적으로 이제 좀 여권 승인을 해줘가지고 좀 이제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다음 허가를 받은 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근데 들어가게 되니까 좀 겁이 안 나셨나요? 조금 이제 무섭기는 했고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외교부에서 안전하니까 나를 들여보냈겠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남부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들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경 지역에서도 있으셨고 우크라이나 안에까지 또 진입을 하셨었는데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접경 지역 쪽은 제일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피난민하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되게 많이 봤다면 우크라이나에선 들어가자마자 네. 경찰이랑 군인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경찰분들도 이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경찰분들은 뭐 이제 조금 가벼운 복장에 약간 총이라고 해봤자 약간 조그마한 권총 이런 느낌인데 거기 경찰분들은 무슨 영화나 게임에서만 볼 법한 이만한 장총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세요. 그리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시청 앞에 그런 분들이 막 무리를 뛰어 다니니까 이게 진짜 여기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거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진짜 뭐 전쟁을 좀 실감나게 한 그런 현장도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품 공급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트 매대가 많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정말 마트 매대가 이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야채 코너를 가봤더니 좀 감자랑 고구마 같은 게 있길래 유럽 감자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옆에서 계시던 그 루마니아에서 같이 오신 분이 루마니아에서 이런 감자를 팔면 욕먹는다고 이거는 상품으로서 팔 수 있는 감자가 아니다. 약간 이러면서 물품이 공급되는 거에도 되게 좀 약간 열악한 품질로 공급이 된다는 걸 느꼈고 또 한 번은 아침에 취재를 나가려고 했는데 오전 7시에 옹 하는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같은 거였나요? 예, 사이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안내를 해주신 분이 빨리 또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있던 지하 공습소를 같이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일을 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만 있을 수 없으니까 공습소 안에서 이제 중계를 한번 했어요. 중계를 한번 했는데 그 주민들이 나가시면서 보더니 당신들 누구냐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현지 주민분들이 좀 경계를 하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그게 왜 특별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동양인은 거의 다 중국인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인으로 생각하는데 약간 그 중국인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감정 갖고 계신 게 저희가 들어갈 때쯤에 그 우크라이나 신생아 막 인신매매, 중국인 막 검거 이런 뉴스가 뜨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러시아랑 그 중국이 둘 다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중국인 스파이, 첩자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네. 약간 꼬레하다. 딱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갑자기. 어. 아, 한국인이었냐고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나라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중국인이라는 오해만 풀리면은 그게 좀 되게 괜찮아졌는데, 근데 이제 저희한테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저희를 보다가 뒤에서 조용히 신고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한테 왔던 분이랑 이제 오해가 풀려가지고 네. 아 그래 우리 앞으로 뉴스 열심히 만들게. 그러면 갑자기 저기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들 누구냐 수상하다고 신고를 아.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반복을 네. 해야 되네요, 그러면. 촬영 기자로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좀 찍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라 찍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침 9시마다 그러니까 그 체르니우치 시청 앞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추모를 해요. 이렇게 다 같이 묵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참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좀 안타깝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슬프고 이제 그렇게 추모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런 장면을 좀 이렇게 뉴스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그러고 싶었는데 군인분들을 이제 카메라 영상으로 담는 게 금지돼 있어요. 촬영 기자로서 좀 이런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운데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그 시민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쪽 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그리고 내가 무리해서 만약에 군인을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쪽 관계자한테 걸려가지고 뭐 이제 불법적인 내용을 취재됐다고 이제 인지되는 순간 앞으로의 취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이번 거는 접어야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다 찍었는데 아쉽게 이제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B컷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가서 취재도 열심히 했지만 그 저희가 취재하는 모습을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제 YTN 로고가 나와 있는 카메라와 네.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기자를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을 많이 찍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화면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YTN이라는 언론사가 우크라이나에 왔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찍어뒀는데 방송에는 많이 안 내보내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기자님의 지금 아쉬움을 우리 제작진이 잘 알아서 지금 요 사이로 아마 화면에서 이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현지가 좀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취재 상황도 열악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에 또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출국한 다음에 폴란드에 가가지고 한 5일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5일차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폴란드 쪽도 똑같이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집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걸렸을 것 같으면 알아서 집에서 쉬어라.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걸렸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시 일을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실 아파도 조금 이렇게 막 서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하러 가서 걸렸으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지 않으셨어요? 많이 나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네. 그 연락을 안 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또 나가는데 걱정할까봐 제 네.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회사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너 코로나 걸렸다면서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 하셨군요. 네, 걸렸는데 나는 무사히 나왔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사실 전쟁 지역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 다녀오시면서 혹시 나만의 이렇게 촬영 수첩에 이렇게 좀 적고 싶은, 기록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전쟁 지역 취재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고 되게 좀 해보고 싶은 일이고 기자라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는 취재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네. 그분들을 보고 있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좋은 일로 전 세계가 좀 약간 평화적인 일로 좋은 일로 다 같이 취재진이 모였으면 좋겠지 이런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취재진이 몰리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전쟁 지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좀 생생한 현장 많이 카메라에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요즘 큰 뉴스입니다. 이를 다룬 기사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관련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장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흘 전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가 중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문을 냈고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릴레이로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이 우선 아닌가.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하라. 검찰의 제19 감싸기와 선택적 수사가 결국 검수완박을 자초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검찰도 공무원인데 단체 행동해도 되나요? 집단 행동하는 공무원, 검찰 말고 또 있나요? 특히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집단 반발하는 건 검찰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견이 따라붙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다룬 기사에는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쪽과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편으로 정치적 지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검찰들이 반발하는데 그 내용만 보도하지 마시고 국민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도하세요. 시청자 지적처럼 현재 YTN 기사는 검찰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된 여론 동향도 면밀하게 살피고 충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 한 2차선 쪽에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오니까 갑자기 차에 막 뛰어드는 제스처 있잖아요. 몸짓. 네. 내 쪽을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시. 예.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서서 진짜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뒤에는 막 차들도 오지 막 그렇고 뭐 할 말도 없더라고요.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진짜 뭐 사람 뭐 치는 줄 알고 막 뛰어드는 줄 알고 진짜 놀랬죠.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